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동이 뭐예요? 야, 신나는 동영상. 그죠?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야동입니다. 아주 즐겁게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광합성이에요. 빛으로 합성해내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식물의 구성에서 식물체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얘네들이 모이면서 점점 어떻게 식물을 구성해 가는지 배웠고, 이번 단원에서 이 광합성을 위해서 식물의 기관들이 어떻게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지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뿌리를 배울 거고, 다 배우고 나면 광합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를 하고 직접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지요. 준비하고 실행하고 정리하는데 이 식물의 기관 뭐가 있었어요? 뿌리, 줄기, 잎,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꽃은 번식을 위해서 있는 거라서 안녕 뺐습니다. 왜? 우리는 광합성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뿌리, 줄기, 잎은 광합성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준비, 실행, 정리하는 데 각각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건 어렵겠구나, 각자 역할들을 맡고 도와가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점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뿌리를 배우면서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의 구조와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용비어천가, 옛날에 나온 거죠. 조선시대. 여기에 뿌리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이야, 우리 조상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하느냐?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기에 아주 적당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살펴볼까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용비어천가에 뿌리가 식물에서 하는 역할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뿌리는 식물체를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보통 뿌리는 땅으로 깊게 내려가지만 어때요? 이 나무는 건물을 아예 둘러싸고 그 위에 자라고 있죠? 뿌리가 튼튼하면 이렇게 땅 속에 박지 않아도 건물들을 막 둘러싸면서 위로 쭉쭉 뻗어나갈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뿌리는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고,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은 식물체를 구성하며 광합성에 이용된다. 뿌리의 표면에는 가늘고 긴 뿌리털이 있어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네, 살펴봤듯이 뿌리는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튼튼하게 버틸 수 있게 해준다. 다음,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체를 구성하는 애들을 만들어주고 광합성을 준비하는 단계, 그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뿌리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해주지 않으면 광합성이 시작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뿌리는 근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뿌리털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데 뿌리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효율적이다 라는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뿌리의 형태는 식물마다 달라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굵은 원뿌리를 중심으로 가느다란 뿌리가 뻗어나가는 형태, 고든 뿌리, 이런 형태가 있고요. 배추나 봉서나 민들레, 쌍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쌍떡잎 식물에 나타나는 형태예요. 쌍떡잎 식물은 잎을 보면서 쌍떡잎 식물은 어떻게 구분하냐? 잎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그물처럼 뻗어나가. 이런 게 쌍떡잎 식물. 고든 뿌리는 배추나 민들레 같은 애들.
이게 원래 먼저 나온 뿌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일 두껍잖아요. 그리고 거기 붙어 있는 애들, 곁뿌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뭐예요? 수염뿌리라는 건데 가늘고 긴 뿌리가 여러 개 있어서 뭐가 원래 처음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화랑 마늘, 뼈 이런 애들이고 얘네들은 외떡잎 식물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처음에 잎이 나올 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쭉 뻗어나와 있으니까 뭐가 처음에 나오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처음에 여기 뿌리 끝에서 바로 뿌리 끝이 아니라 줄기 끝에서 쭉쭉쭉쭉쭉 다 따로따로 나오고 있죠. 할아버지 수염을 닮아서 수염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 끝의 구조는요. 식물 종류에 따라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뭐가 있냐? 생장점과 뿌리골무가 있습니다. 생장점과 뿌리골무는 뭐냐? 생장점은 생장하는 점이에요. 뿌리가 자라는 점이 끝입니다. 뿌리는 끝에만 자라요. 끝에서 쭉쭉 자라가면서 계속 끝에만 자랍니다.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사람 손끝에 생장점이 있으면 손가락만 길어지겠죠?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온몸이 생장점입니다. 뿌리는 끝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난다. 민근 오빠랑 선생님 얘기했었죠. 민근 오빠랑 선생님은 키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머리 2개? 1개? 1개 반? 근데 민근 오빠는 세포가 이만하고 선생님은 요만한 게 아니라 세포는 똑같은데 민근 선생님은 세포가 많고 선생님은 좀 적은 거예요. 그게 차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세포가 어떻게 늘어나요? 이렇게 큰 세포가 잘라져서 똑같은 애들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다른 부분을 보면 굉장히 크죠? 근데 생장점에 있는 이 부분은 어때요? 작죠? 이런 애들이 작게 나눠져서 똑같은 애들을 만들고 점점 크게 자라나서 이렇게 식물체를 구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작으니까 생장점에 있는 애들은 분열돼서 작으니까 뿌리골무, 죽은 세포로 둘러싸고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식물체의 뿌리 끝은 다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거. 그럼 그 안은 어떨까요? 내부에는 물관이랑 채관이라는 게 있고 표면에는 뿌리털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나온 겁니다. 뿌리털. 물관과 채관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 그 다음에 채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뿌리털은 한 개의 표피세포가 변형된 거예요. 왜 변형됐을까? 사교성이 좋아야 물과 무기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 속으로 쫙 뻗어나가서 흙이랑 아주 잘 만나고 있죠. 사교성 짱! 뿌리털은 이렇게 물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효율적으로 물을 흡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벽에 딱 달라붙어서 차렷 하고 몸에 딱 붙이고 있으면 공기하고 만나는 면이 적죠. 근데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기하고 많은 면이 만나게 돼서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일빵 조금 받고 싶으면 어떻게 벽에 딱 달라붙어서 차렷자세 하고 있으면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식물체가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해보면 식물은 뿌리, 줄기, 잎에서 광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뿌리에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면서 광합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내용을 배웠고요. 뿌리는 땅속으로 깊게 뻗어나가면서 잘 버티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지요. 그죠? 그리고 뿌리털이 있으면서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물과 무기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시기도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보이진 않아도 땅속으로 쭉쭉 깊게 뿌리를 내려가면서 튼튼하게 그래야 위로도 잘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니까 여러분 점점 사교성을 넓혀가면서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뿌리를 깊게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시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배우냐고요? 노는 거, 게임하는 거,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 공부 이런 것들 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야동 첫 번째 시간 끝났습니다.